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호사대학교 기계자동차공학부 권정태입니다. 지금부터 유체역학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그 학교 시스템에 들어가서 유체역학 실라버스를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수업계획서를 찾아보시고 그 내용을 참고하셔서 그 수업에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성적 평가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석 20%, 중간고사 40%, 기말고사 40%에서 100점 만점으로 하고요. 추가적으로 퀴즈 10%는 가산점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가 끝나면 블랙보드에 퀴즈 문제를 몇 문제 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퀴즈 문제를 풀어서 그 답을 블랙보드에 탑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 마감 시간은 매주 금요일 오후 6시로 한정하겠습니다. 늦지 않도록 강의 끝나면 웬만하면 당일날 또는 그 다음날 해당하는 퀴즈를 풀어서 블랙보드에 탑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수업 계획서에 나와 있는 교과목 개설 목적, 교육 목표를 간단히 말씀드리고 그런 다음에 교과서를 소개하고 그리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교과목 개요는 유체의 그 기본 성질을 배우고 유체의 정력학 또 유동 해석을 학습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 기계공학의 여러 가지 과목 중에서 유체역학이 굉장히 핵심적인 과목이죠. 그래서 이 과목을 배우면 가장 기본적인 질량 보존 법칙 또 운동량 보존 법칙 그것을 유체에 적용하면 상당히 많은 그 광범위한 산업 분야에 응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교과서는 길잡이 유체역학입니다. 교과서를 제가 이번에 가능하면 얇고 아주 잘 구성된 책으로 선택을 했어요. 기존에는 굉장히 이제 유체역학이 사실 적용 범위가 넓기 때문에 대부분의 교과서들이 이제 해외 번역 서적이 많아서 한 페이지 수가 700페이지쯤 될 거예요. 그리고 그런 대부분의 책들이 그 좋은 책이긴 한데 두 학기용으로 제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책을 가지고 보통 한 학기만 요즘은 많이 강의하기 때문에 절반 배우고 맙니다. 물론 그걸 참고서적으로 가지고 있는 건 좋겠지만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저도 대학 다닐 때 너무 방대한 책으로 유체역학을 배우다 보니까 굉장히 애먹었던 기억이 나서 학생들을 위해서 좀 더 쉽고 재미난 책 그리고 잘 써진 책을 골라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저자는 김찬중 교수님인데 서울대학교 교수님이신데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대화를 몇 번 해봤습니다. 근데 이분이 원래 열전달 쪽 하시는 분인데 유체역학, 또 공업수학, 또 연력학 이런 교재를 굉장히 잘 쓰세요. 신경을 많이 쓰시고 애를 쓰셔서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다양한 과목에 이 교수님 책을 참고해서 보는데 얄팍하면서도 핵심적인 내용들이 잘 담겨져 있어서 한번 처음으로 저도 이걸로 좀 강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주별 수업 계획을 보면 이 책의 순서에 따라서 충실하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1장은 서론입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에 대한 얘기가 잠깐 나오고 또 차원과 단위비가 나오죠. 그리고 검사 최적과 보존 원리. 보존 원리라는 것은 질량 보존, 운동량 보존, 에너지 보존 이런 그 보존 원리가 적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2장에서는 유체의 기본적인 성질, 압력, 또 점성 등에 대해서 배우고요. 3장에서는 정지하고 있는 유체에서의 정력학, 그리고 4장에서는 이제 유동, 흐름이 있는 그 유동에 대한 해석 방법, 그리고 유동 해석을 하다 보면은 그 유동 해석과 관련된
베르누이 방정식이 아주 중요한 방정식으로 나오는데요. 베르누이 방정식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중간고사를 보면 될 겁니다. 그리고 중간고사 마치면 이제 5장, 6장, 7장, 8장 부분인데 운동량 정리, 그 다음에 이제 점성 유동, 실제 유동은 점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따가 점성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점성이 고려되는 실제 유동은 좀 더 복잡한데요. 점성을 고려하지 않은 베르누이 방정식은 이제 중간고사 이전에 배울 거고 그 이후에 실제 유체, 점성 유체에 대한 것은 중간고사 이후에 다루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산염체에 응용되는 경우가 관로 유동, 관내 유동이죠. 관내에 유체가 흘러가면서 여러 가지 유체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장은 이제 물체 외부의 유동, 뭐 자동차 주변의 공기 역학이라든가 또 잠수함 주변의 그 물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석해야 그 자동차의 공기저항도 해석할 수 있고 또 잠수함 주변의 공기저항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학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유체역학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는데요. 여러분이 2학년 1학기 때 지금 유체역학과 또 고체역학을 배우죠. 그래서 기계공학은 다양한 과목을 배우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소위 4대 역학이라고 하는 기계공학의 4가지 중요한 기초가 되는 역학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고체 역학. 이번 학기 이제 보이죠? 그리고 두 번째 유체 역학. 지금 이제 저랑 이번 학기에 함께 할 유체 역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열역학이 있습니다. 열역학은 우리 2학기에 배치를 했어요. 2학년 2학기 때. 그리고 네 번째로 동역학. 동역학도 2학기 때 배울 예정이에요. 그래서 1학기 때 고체, 유체, 2학기 때 열, 동역학. 이게 4대 역학입니다. 그래서 고체 역학은 고체에 힘을 가했을 때 어떻게 되나? 어떻게 될까요? 이 분필에 힘을 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분필을 이렇게 해서 힘을 점점 가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분필이 약간 축소될 거예요. 변형이 일어나요. 또 이걸 당기면 아주 작겠지만 변형이 일어나요. 금속 같은 경우는 좀 더 변형이 잘 일어날 거고 비금속이나 이런 종류의 것들은 조금 당기다 보면 변형이 약간 일어나다가 그 다음에 파괴가 되겠죠. 그래서 힘과 변형의 관계. 힘을 줬을 때 고체에 힘을 주면 변형이 일어나죠. 또 어느 극단까지 가면 이게 이제 파괴도 일어날 거예요. 파괴.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는 것이 고체역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움직이지 않는 구조물을 지탱하는 그 기둥이라든가 벽체라든가 하여튼 그 구조물에서는 다 이런 구조물에 가해지는 힘에 의해서 그 지탱해주는 어떤 구조물이 변형이 일어납니다. 또 어느 기준을 넘어서면 또 파괴가 일어나고 부서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학문이 되겠습니다. 유체역학은 이제 힘을 유체에 적용하는 거죠. 힘을 아까는 고체에 적용했다면 이제 유체에 적용하는 거죠. 힘을 유체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유체를 민다. 압력을 가해서 유체를 민다. 고체 같은 경우는 이게 변형이 일어나거나 뭐 부서질 수 있을 텐데 유체는 힘을 가하면 쭉 밀리는 경향이 있죠.
쭉 밀리죠. 물론 이제 밀폐된 공간에서 누르면 이제 그 용기가 파괴되거나 할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 관 안에 유체를 놓고 한쪽에서 펌프로 밀었다. 그러면 쭉 밀리겠죠. 그래서 운동이 일어납니다. 유체의 운동. 힘을 가하면 유체의 운동이 일어나죠. 그래서 유체와 고체의 정의가 유체란 무엇인가? 유체, 플루이드인데 고체에 비해서 어떤 특성이 다른가? 솔리드 머티리얼. 유체의 정의, 유체학이니까 유체란 무엇일까요? 무엇을 유체라고 하죠? 기체와 액체를 유체라고 해요. 그런데 이 기계공학에서 조금 더 학문적으로 정의를 합니다. 유체를 고체와 비교해서 정의를 하는데, 힘을 가했을 때, 특별히 힘 중에서도 힘은 어느 표면에 수직 방향으로 가해지는 힘이 있을 수 있고, 누르거나 당기거나, 또는 이 수평 방향으로 이렇게 휩쓸어서 가하는 힘이 있겠죠. 그래서 수직 방향의 힘을 이제 normal force라고 하고, 그 표면 방향으로 미는 힘을 shear force라고 합니다. 수직력, 수평력 또는 전단력이라고 합니다. 전단력. 그래서 어느 표면이 있을 때 이 표면에 이렇게 FN, normal force, 표면력이 어느 표면에 힘이 가해질 때 누르거나 당기거나 하는 이런 normal force가 있을 수 있어요. 특별히 누르는 힘을 이제 압력이라고 합니다. 면적당 힘을 압력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 표면에 나라는 방향으로 가해지는 힘을 수평력 또는 shear force라고 합니다. shear force. 이제 고체학 시간에 배운 건데 아마 동시에 지금 배우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이 shear force는 고체의 경우에는, 이 고체의 경우에 이렇게 shear force를 가해줄 수 있는데, shear force를 가하면 고체는 버티죠. 고체 형체가 웬만하면 엄청나게 센 힘이 있지 않으나 이게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유체, 이 사이에 물을 넣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항을 못하고 그냥 비저항 상태처럼 흐물거리죠. 그래서 유체의 정의는 전단력, shear force, 전단력에 저항하지 않는다, 버티지 않는다. 전단력에 버티지 않는다. 그런 특성이 있어요. 고체는 전단력을 가했을 때 버티는데, 유체는 전단력에 가하면 큰 저항 없이 이렇게 버티지 않는다.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칭해서 고체라고 하고 유체라고 하고요. 이제 유체도 보면 기체와 액체가 있죠. 기체와 액체는 어떻게 구별하죠? 가시적으로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체와 액체. 어느 용기에 물을 절반쯤 넣었을 때와 어느 용기에 질소를 특정 양만큼 넣었을 때 우리가 관찰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액체를 넣었을 때, 물 같은 액체를 넣었을 때는 뭐가 보이죠? 그 계면이 보이죠? 물과 물이 아닌 공기라고 하는 공기 또는 진공이면 진공 상태. 계면이 보여요. 인터페이스 또는 서피스, 프리 서피스. 그게 보이죠? 그래서 액체는 용기에 이렇게 계면이 보이면 액체, 기체는 안 보이죠? 계면이 안 보이면 기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그 학문적으로 물질의 세 가지,
고체, 액체, 기체를 설명할 수 있게 되겠죠. 퀴즈에 낼 가능성이 많아요. 잘 기억을 해두세요. 물론 이제 물질의 이 세 가지 상태 말고 요즘은 뭐 됐습니다만 또 하나의 상태가 있죠. 고체를 가열하면 액체가 될 수 있고 액체를 가열하면 기체가 될 수 있고 기체를 더 에너지를 가하면 굉장히 이제 그 안에 분자 구조가 이제 변화가 일어나고 이온화가 되면서 아주 특별한 상태가 되는데 우리 눈으로 보면 아주 휘황찬란한 그런 상태가 되는데 그런 상태를 뭐라고 하죠? 뭐라고 하지? 플라즈마 상태. 그래서 물질의 네 번째 상태 하면 플라즈마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고체, 액체, 기체, 플라즈마. 그래서 지금 4대 역학 중에서 고체 역학과 유체 역학을 비교해서 설명을 했어요. 고체 역학은 고체에 힘을 가하면 변형이 일어난다. 유체에 힘을 가하면 유체가 운동을 한다. 그 다음에 열 역학은 온도 차이가 있으면 열이 이제 전달되는데 그때 어느 시스템에 열이 들어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열이 가해지면 무슨 일이 나오는가? 유용한 일이 나와요. 일 또는 에너지. 열도 에너지고 일도 에너지이지만 어느 시스템에 열을 가해서 유용한 일을 하는 예를 들어 엔진에 열을 가한다. 실제로는 이제 엔진에 휘발유와 공기를 넣어서 점화시키는 거죠. 그러면 그걸 이제 열이 가해졌다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랬을 때 이 엔진 내에 그 혼합 기체의 온도 압력이 굉장히 올라가서 이게 파워를 갖게 되고, 그걸 이제 피스톤 실린더에 연결하면 운동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유용한 일 에너지를 창출하죠. 이런 식으로 열과 일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열역학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주로 관심이 에너지이기 때문에 에너지와 관련된 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 이것을 제1 열역학 제1법칙이라고 하고 2학기 때 배우겠습니다만, 또 한 가지는 이제 엔트로피 법칙, 열역학 제2법칙, 두 법칙을 아주 핵심 법칙으로 해서 열역학을 설명하게 될 거고요. 동력학은 움직일 동자 쓰죠? 다이내믹. 고체가 움직이는 것, 자동차에 힘을 가하면 자동차가 움직이죠. 또는 뭐 당구공에 힘을 가하면 당구공이 움직이죠. 이렇게 힘과 그 입자의 운동의 관계. 유체는 힘과 유체의 운동의 관계. 고체는 정지하고 있는 고체에 힘을 줬을 때 변형의 관계. 열은 시스템에 열을 넣어서 유용한 일을 만들어내는 관계에 대해서 배워요. 그러면 이렇게 4대 역학을 배우면 웬만한 그 기계 장치, 또 에너지 장치, 에너지 변환 장치, 또 요즘 꼭 기계가 아니더라도 뭐 전자 장비, 다양한 산업군에 이 네 가지 그 학문이 굉장히 기초적인 학문으로서 그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학년 때 배우는 이 4대 역학을 굉장히 예의주시해서 공부를 하시고 호기심을 갖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저 책을 공부할 때도 그냥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읽게 되면 처음에 재미가 별로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책을 사시면 앞에 그 컨텐츠를 봐서 전체 윤곽을 잡아야 됩니다. 숲과 나무를 동시에 봐야 돼요. 그냥 이 나무만 보고 숲을 안 보면 공부할 때는 아는데 이게 지나가면서 내가 전체적으로 유체역학에서 뭘 지금 배우고 있지? 이게 헷갈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컨텐츠를 여러 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앞에 이제 서론 부분이 있었다고 했고, 유체의 기본 성질, 그 다음에 유체의 운동하기 앞부분에 나오고, 뒷부분에는 이제 유체의 그 힘과 운동의 관계가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여기서 말하는
유체에 힘을 가했을 때 유체 운동이 어떻게 되는지, 이건 주로 운동량 법칙으로 설명이 되는데 이렇게 큰 그림을 가지고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계공학 중에서 핵심이 되는 4대 역학에 대해서 서로 비교하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 이제 유체역학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교과서 기자기 유체역학 차례대로 한번 보면은 1장은 서론입니다. 서론. 그리고 2장이 유체의 성질. 3장이 정력학. 사장은 이제 유동의 기초 해석, 유동, 움직이는 그 유동이죠. 유동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그 유동을 해석한다는 것은 그 흐름의 속도 분포, 압력 분포를 알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어떤 접근 방법이 있는지 다루도록 하고, 5장에서는 운동량 정리. 이게 아주 중요하죠. 유체역학은 크게 두 가지 정리 또 두 가지 원리를 다룬다고 보시면 되는데, 유체역학은 질량 보존 원리 또는 질량 보존 법칙과 운동량 보존 법칙, 이 두 가지를 다룬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다루면 유동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유동을 이해할 수 있어요. 유동 내의 속도 그리고 압력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 어느 표면 위에 유체가 있는데 그 유체의 속도나 압력을 알면 그 유체가 어느 표면에 가하는 힘, 또 뭐 수직힘, 수평힘, 전단력, 또 압력 이런 것들을 구할 수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6장에서는 점성유동. 점성에 대해서도 이제 좀 설명할 텐데, 점도, 유체에는 점도가 있죠. 좀 끈적끈적한 그런 성질이 있는데 이 점성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점성이 없다면 아주 유체역학은 쉬운 학문일 수 있어요. 손으로 해석하기가 쉬운 학문일 수 있는데 점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점성유동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고요. 점성유동과 무차원수라는 말을 생각할 수 있는데, 차원이 엄분수, 차원을 의미 있는 어떤 물리량을 다른 물리량으로 나누어서 차원을 없애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레이놀스인데, 너무 세부적인 얘기니까 뒤에 가서 다루도록 하고, 그 다음에 7장에서는 발로 유동, 관 내의 유동 또는 발로, 파이프, 튜브나 파이프, 발로 유동, 파이프 플로우 또는 튜브 플로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8장에서는 이제 물체 외부 유동, 이건 내부 유동이고 내부, 파이프 내부 또는 어떤 형상의 내부, 형상의 외부 유동은 물체
외부 유동. 그래서 고체 표면 위로 가느냐, 그 고체 어느 사이로 가느냐에 따라서 유동의 성질이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구별해서 하도록 하고, 여기 정성에 따라서 또 무차원수에 따라서 또 유동이 특성이 구별이 됩니다. 특별히 레이놀스 수라는 게 있는데 뒤에 가서 다루도록 할 테니까 지금은 몰라도 됩니다. 그래서 이 레이놀스 수에 따라서 유동 특성이 이제 침류 유동과 난류 유동으로 바뀌는데 그 기준이 되는 어떤 무차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총 챕터 8까지 해서 유체의 전반부 유동 해석 일부까지는 여기가 이제 중간고사 전에 유동 해석까지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중간고사를 보고 5장서부터 그 이하는 이제 기말고사 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다시 공개하겠습니다만 블랙보드를 통해서나 또는 뭐 카톡을 통해서나 당분간은 온라인으로 수업 활동안에는 여러 가지 그 기구를 통해서 저와 연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체역학 첫 번째 주 첫 번째 강의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잠시 후에 두 번째 강의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